엄마, 잠깐만 여기 계세요. 우리도 더 이상은 못 모셔요. 말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아, 날 진짜 여기 버리고 가는 거냐? 유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사정 있어요. 내가 짐이냐? 내 아버지 없는 세월, 내가 어떻게 너 키웠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해 좀 해요. 이제 우리도 애들 키우고 바쁘다고요. 나중에 온다? 도윤아, 그 나중이 도대체 언제인데? 말수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유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시설 좋아요. 어머님, 이제 알아서 지내세요. 너희 눈에는 내가 그냥 짐으로밖에 안 보이니.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미도 따라갔지요. 내가 이렇게 버려져야 하니. 내 아들이 내 손을 놓네. 인천 부평시장 골목 안쪽 그곳에 윤말순의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오래전에 색이 바랬고 유리창에는 손때가 켜켜이 쌓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안은 늘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냄새와 튀김 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를 40년 지켰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갔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분식집 아줌마라고 불렀지요. 어떤 이들은 말순이네라고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8세가 되던 해겨울, 말순은 더 이상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그 다음엔 손이었습니다. 칼질을 할 때면 손가락이 저렸고 국자를 들면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에선 당뇨와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질 거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말수는 주방 구석구석을 걸레질했습니다. 기름때를 닦아냈고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돌렸지요. 찰칵 하는 소리가 뼈속까지 울렸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곳은 없었습니다. 아들 최도윤은 그의 봄에 이사를 왔습니다. 집을 옮긴 지 석 달 만이었지요. 월세방은 좁았고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였습니다. 며느리 이유미는 말순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방이 좀 좁아서. 유미는 말을 흐렸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짐도 많지 않으니까. 말순은 작은 캐리어 하나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앨범, 그리고 손때 묻은 손수건 몇 장이 전부였지요. 도윤은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있으면 사정이 나아질 거예요. 말수는 아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말수는 부엌 한 구석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밤이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요. 낮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말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차릴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바닥에 쓰러지듯 잠들었지요. 어느 날 저녁 유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말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좋은 데예요. 식사도 나오고
사람들도 많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유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말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인천 외곽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정원엔 잡초가 무성했고 벤치는 녹슬어 있었지요. 말수는 2층 구석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2개와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론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이에요. 우리 빚 정리하고 도윤이 일 제대로 잡으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유미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도 힘들지 말고.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말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고 식사 시간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은 짜고 질겼지만 먹었습니다. 오후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선 늘 드라마가 나왔고 옆자리 할머니는 낮잠을 잤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는 일이 좀 많아서요. 괜찮아. 천천히 와. 말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지요. 주차장엔 낙엽이 쌓여갔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로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늘 뜨개질 바늘이 들려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말순 어르신, 택배 왔어요. 말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배라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과와 배, 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지요. 투명한 비닐로 감싸여 있었고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고요. 간호사는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과일 사이로 작은 종이 쪽지가 보였습니다.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쓰여 있었지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명도 없었고 번호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쪽지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엔 작은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평시장 근처 과일가게에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평시장. 그곳은 자신이 평생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또 과일 바구니가 왔습니다. 이번엔 포도와 감이었습니다. 역시 같은 쪽지가 들어 있었지요. 건강하세요. 말수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봤어요? 아니요,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택배 기사가 두고 간 것 같은데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과일 바구니가 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정확히 2시였습니다. 말수는 그 시간이 되면 창가에 섰습니다. 주차장을 내려다봤지요. 누군가 차를 세우고 내리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 바구니 안에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꽃이 수놓아져 있었지요. 파란색 실로 정성스럽게 놓은 자국이었습니다. 말수는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바느질, 그 매듭 방식을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가르쳐 준 방법이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말순에겐 딸이 있었습니다. 최지은. 그 아이는 22살에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는 있었지만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전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수첩 하나 그리고 말순이 수놓아준 손수건 하나를 들고 나갔지요. 말순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불러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뒷모습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생일날에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누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하지만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말순은 손수건을 가슴에 댔습니다. 바느질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매듭, 그 간격, 그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이건 지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은아.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말수는 손수건을 꼭 쥐고 창가에 섰습니다. 다음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으로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선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났지요. 말수는 손수건을 접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5번째 목요일이 왔습니다. 말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기를 기다렸지요.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7시, 8시.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말수는 창가로 갔습니다.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차 몇 대가 서 있었고 바람에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시 10분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간호사는 이번에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바구니가 평소보다 작았고 과일 대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네요. 간호사는 바구니를 놓고 나갔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낡은 동화책이었지요. 표지엔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갈피처럼 끼워진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영수증이었습니다. 말수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천 부평도서관. 대출일 1997년 8월 12일. 반납일 1997년 8월 26일. 도서명 토끼와 달. 대출자명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7년 8월. 그때 지은은 7살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었지요. 말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은은 토끼 그림이 그려진 책을 골랐습니다. 엄마, 이거 빌려도 돼요? 그래, 가져가자. 말수는 아이 손을 잡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사서가 책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은은 책을 가슴에 꼭 안았지요. 그날 밤 지은은 말순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말순은 아이 옆에 누워 책장을 넘겼습니다.
토끼가 달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였지요. 지은은 잠들기 전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책장 구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수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7년 8월 25일 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남편 최철수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숨긴 거 내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지요. 말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은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모든 걸 봤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고만 있었지요. 남편이 나간 뒤 말수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피를 닦아냈습니다. 깨진 그릇을 주었지요. 그리고 지은의 방으로 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지은은 사라졌습니다. 말순이 일어났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의 방은 비어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을 헤맸습니다. 골목을 돌았고 시장을 뒤졌습니다. 지은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렀지요.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흘 뒤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은 부평역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비를 맞고 쓰러져 있었지요. 경찰은 아이를 보호시설로 데려갔습니다. 말수는 시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상담사가 나왔습니다. 최지은 양은 다른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어디요? 어디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보호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말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상담사는 말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말순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지은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말순은 동화책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이제 37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이 영수증, 그리고 손수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보낸 것이라고 말수는 믿고 싶었습니다. 지은아, 너구나. 내가 보낸 거지?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목요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다시 올 것입니다. 말수는 그때 꼭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지요. 6번째 목요일 말수는 오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고 손톱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봤지요.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늙었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말수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창문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문이 보이는 자리였지요. 2시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떼지 않고 문을 지켜봤습니다. 2시 15분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말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자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간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건넸지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기요. 말순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여자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잠깐만요. 잠깐만. 말순은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간호사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점점 빨리 걸었습니다. 말순도 서둘렀지요. 제발 잠깐만 멈춰요. 말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여자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지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코, 입.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죠? 과일 바구니. 네, 봉사활동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봉사요? 말순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만 보냈잖아요. 다른 사람한텐 안 보냈어요. 저만요.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손수건 봤어요. 토끼 수노인 손수건.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 바느질,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내 딸한테, 오래전에.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책. 도서관 영수증. 1997년 8월이었어요. 그때 우리 함께 도서관 갔었죠. 토끼랑 달 나오는 책 빌렸었어요. 저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넌가? 최지은? 말순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저었지요. 아니에요. 저는 지은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왜 이런 걸 보내요? 말순이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또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문에 닿았습니다. 그냥 봉사자예요. 이 동네 분들한테 과일 나눠드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나요. 나 달라고요. 말순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말순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 그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게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손수건, 책, 영수증.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여자는 부인했습니다. 지은이가 아니라고 했지요. 그럼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런 걸 보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순은 베개 밑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토끼수가 놓인 손수건을 펼쳤지요. 손끝으로 바느질을 더듬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맞지? 내가 보낸 거지?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다음 날 말수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목요일에 온 그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어요? 어르신,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제발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딸일 수도 있어요. 제발 확인만 하게 해주세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기다리세요. 1시간 뒤 간호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지래요. 부평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한대요. 봉사단체에서 요양원 몇 곳에 과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는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지, 최지은이 아니었습니다. 말수는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쪽지를 봤습니다. 김민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눈빛도. 말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요. 1번, 2번, 3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도, 4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내린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내가 아닌 거니?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말수는 손수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토끼를 바라봤습니다. 그 파란 실, 그 작은 매듭들. 아니야. 넌 내 딸이야. 내가 알아. 분명히 알아. 말수는 손수건을 가슴에 댔습니다. 다음 목요일엔 다시 올까요? 아니면 이제 오지 않을까요?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꼭 만나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말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지요. 간호사는 말순을 걱정했습니다. 어르신, 식사 좀 하세요. 괜찮아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밤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지라는 이름.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은이었습니다. 분명히 지은이었지요. 다음 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올라가세요. 춥잖아요. 조금만 더요. 말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지요.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무거웠지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토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틀렸나?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착각이었을까요?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끊지도 않았지요. 말순은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아, 너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같았지요. 지은아, 제발 대답해줘. 엄마야. 엄마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순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간호사에게서 받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꽃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평시장 근처였지요. 말순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오래 입지 않은 옷이었지요. 구겨져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혼자요? 위험한데.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말순은 정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말순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탔지요. 오랜만에 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낯익은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부평시장이 가까워졌습니다. 말순은 시장 입구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보낸 골목이었지요. 분식집이 있던 자리도 보였습니다. 이젠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간판도 바뀌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이 변했네.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작은 꽃집이 보였지요. 민진의 꽃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색색의 꽃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안쪽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꽃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찾아왔어. 너 만나러. 말순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뒤로 물러섰지요. 가주세요. 제발. 안 가. 못 가.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내 딸이잖아. 최지은이잖아. 아니에요. 저는 김민지예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토끼가 수놓인 손수건을 펼쳤지요. 이거 내가 보낸 거지? 이 바느질 내가 가르쳐준 방법이야. 기억나? 토끼 수놓을 때 내가 내 손잡고 같이 했잖아. 여자는 손수건을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왜 그랬어? 왜 모른 척했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날 버렸잖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날 찾지 않았잖아요. 시설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갔어.
매일 갔어. 하지만 못 만나게 했어. 넌 다른 데로 옮겼다고 어디론지 알려주지도 않았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나 매일 그 앞에서 기다렸어. 문 앞에서 하루 종일.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말수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아, 나 너 버린 적 없어. 한 번도. 너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매일 널 찾았어. 경찰서에도 가고, 방송국에도 가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엄마가 저를 싫어한 줄 알았어요. 아빠한테 맞는 것도, 집에서 쫓겨난 것도 다 제가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말수는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여자는 말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울었지요. 말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지요. 꽃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여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말수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야. 엄마. 말수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 때처럼 쓰다듬었지요. 여자는 말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오해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 괜찮아.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여자는 말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요. 많이 힘들었구나. 말순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시설에서 몇 년 있다가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어요. 거기서도 좋지 않았어요. 여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 가게도 생겼고 혼자 살 수 있게 됐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그냥 혼자가 편해요. 여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요양원에? 여자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가게도 접었어. 도윤이네 집에 있다가 요양원으로 갔지. 오빠는요? 오빠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애도 힘들어. 형편이 안 좋거든. 말수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여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놓으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지요. 엄마, 왜 과일 보내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엄마를 봤어요. 시장에서. 그때 엄마가 요양원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하는 말을 엿듣게 됐죠.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어요. 하지만 못 그랬어요. 그래서 과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것들로. 왜 직접 오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엄마가 절 기억할까 아니면 미워할까? 그게 무서웠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여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워할 리 없잖아. 넌 내 딸인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졌지요. 엄마, 이제 가셔야 해요. 요양원에서 걱정할 거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여자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여자를 봤습니다. 진짜? 진짜 올 거야? 네. 약속할게요. 매주 목요일에 갈게요. 여자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지요. 말순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자는 말순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엄마. 그래. 너도 조심해. 말순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도 손을 흔들었지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여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지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말순은 웃었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웃는 걸 처음 봤기 때문이었지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말순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지요. 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말순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토끼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이제 안 놓을 거야. 절대로.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수건을 가슴에 댔습니다. 다음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다려졌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말순의 가슴도 따뜻했지요. 오랜만에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은이 요양원에 왔습니다. 말순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은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말순도 웃었습니다. 왔구나. 두 사람은 로비 한쪽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뭔데? 요양원 퇴소 신청서예요. 그리고 기초연금 재신청 서류, 통장 정리할 것들. 지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말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퇴소?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여기 계속 있을 필요 없어요. 나랑 같이 살아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한테 짐 될 수 없어. 짐이 아니에요. 엄마예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아, 나 이제 늙었어. 몸도 안 좋고 너 힘들어질 거야. 괜찮아요. 제가 벌어요. 가게도 있고요. 그리고 지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인생은 이제 엄마 것이어야 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말순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은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퇴소 신청은 한 달 전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끊긴 지 오래라 다시 신청해야 했지요. 통장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오빠 명의로 된 것들도 있는데 다 정리할게요. 도윤이 명의? 네. 오빠가 엄마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말수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줘.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매주 요양원에 왔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말순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구청에도 갔지요. 말수는 지은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명해 주세요. 여기도 도장 찍어 주시고요.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말수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요. 지은이 옆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줬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통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수 명의로 기초연금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말순에겐 큰 힘이 되었지요. 엄마, 이제 이 통장은 엄마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퇴소일이 정해졌습니다. 말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손수건들, 그리고 토끼 동화책. 그게 전부였지요. 간호사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고마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말수는 인사를 했습니다. 8개월을 지낸 곳이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요. 지은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경차였습니다. 말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엄마. 그래.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요양원이 멀어졌습니다. 말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집은 부평시장 근처였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원룸이었지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좁아서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충분해. 말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식탁 하나.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침대 쓰세요. 전 바닥에 이불 깔고 잘게요. 안 돼. 내가 침대 써. 엄마 괜찮아요. 저 원래 바닥이 더 편해요. 두 사람은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타협을 했지요. 침대는 말순이 쓰고 지은은 소파를 침대처럼 썼습니다. 말순은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손수건을 서랍에 정리했지요. 동화책은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내가 좋은 대로 해. 그럼 엄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일게요. 지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말수는 식탁에 앉아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 시금치나물,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지은이 웃었습니다. 말순도 웃었지요. 지은아, 너 요리 언제 배웠어?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처음엔 라면만 끓였는데 나중엔 이것저것 해먹게 됐어요. 고생 많았구나.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혼자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지요. 괜찮아요. 이제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요. 지은은 밥을 더 퍼왔습니다. 말수는 그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말수는 그릇을 닦았고 지은은 헹궜습니다. 오래된 엄마와 딸의 모습이었지요.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빠. 상대방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지요. 엄마 어디 있어? 요양원에서 나갔다며? 오빠, 진정해요. 엄마는 지금 나랑 같이 계셔. 너랑? 너 감히 누구 허락 받고? 허락은 엄마한테 받았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도 다 정리했다며? 내 명의로 된 거? 그건 원래 엄마 거였어요. 오빠가 관리만 한 거고. 지금 나한테 강의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말수는 지은에게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지은이랑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내 딸이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 갑자기 왜요? 그리고 통장은 왜 바꿨어요? 나한테 얘기도 없이? 그건 원래 내 거잖아. 내가 쓰려고 바꿨어.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지요. 엄마, 나도 힘들어요. 빚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그 돈이 필요하다고요. 알아. 내가 힘든 거 다 알아. 하지만 도윤아.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지요. 같이 산 세월은 길었어도 함께한 세월은 아니었어. 알지? 뭐라고요? 너랑 유미, 너희는 나한테 짐이 됐다고 했어. 요양원 보낼 때. 기억나?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 눈치 안 보고.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때 제가 너무.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너도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 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아, 이제 엄마한테 기대지 마. 너도 내 삶 살아야지. 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유미하고 애들이랑.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응, 괜찮아.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지은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도 딸의 손을 꼭 쥐었지요.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네, 엄마.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부평시장이었습니다. 말순이 평생을 보낸 곳이었지요. 지은은 엄마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많이 변했죠? 그래, 많이 변했어. 옛날 가게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시장 특유의 소란스러움은 그대로였습니다.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과와 배를 샀습니다. 생선 가게에도 갔지요. 고등어를 샀습니다. 엄마, 저녁에 고등어 구이 해드릴게요. 좋지. 오래간만이네. 말수는 웃었습니다. 지은도 웃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지나다가 아는 얼굴을 봤습니다. 옛날 옆가게를 하던 아주머니였지요. 어머, 말순 씨 아니에요? 맞아요. 오래간만이네요. 어머, 정말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는 지은을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제 딸이에요. 말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인사를 했지요. 어머, 딸이 있었어요? 몰랐네. 오래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 아주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시장을 다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차를 끓였습니다. 지은이 과일을 깎아왔지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말수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지요. 지은아, 나 참 다행이다. 뭐가요? 널 다시 만난 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었지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겐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일주일 뒤 두 사람은 공원에 갔습니다. 부평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지요. 엄마, 여기 자주 오세요. 산책하기 좋아요. 그래, 좋네. 말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녔지요. 지은아, 너 행복하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행복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말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는요?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웃었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많았습니다. 아픈 기억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다시 만났으니까요. 함께 있으니까요.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엄마, 아침 드세요. 지은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따끈한 미역국과 밥, 김치와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했지요. 맛있어? 응, 맛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함께 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지요. 저녁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겐 그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법무사 사무실 가야 해요. 무슨 일인데? 유언장 작성하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에 지은이 제안한 일이었지요. 꼭 해야 하나? 네. 나중을 위해서요.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두 사람은 준비를 했습니다. 말수는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챙겼지요. 법무사 사무실은 부평역 근처였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순의 무릎이 아직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천천히 가요, 엄마. 서두를 거 없어요. 미안하다. 내가 느려서. 아니에요. 이 정도면 좋아요. 지은은 엄마 팔을 잡아줬습니다. 말수는 딸에게 기대며 걸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맞아줬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앉았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간단합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건지, 어떻게 분배할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없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웃었습니다. 적든 많든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편하게 말씀하세요. 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통장에 남은 돈, 분식집 자리였던 부동산 지분, 얼마 안 되지만 보험금, 다 지은한테 주고 싶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기록했습니다. 다른 자녀분은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애한텐 주지 않을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한테도. 괜찮아. 내 결정이야.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말순은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정리된 느낌이었지요. 엄마, 커피 마실래요? 그래, 좋아.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지요. 지은이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지은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말순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나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곁에 있는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사랑 때문이에요. 엄마니까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말순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표지는 빛바랬고 모서리는 해졌지요. 지은과 함께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지은의 모습, 말순이 젊었을 때 모습, 그리고 도윤. 엄마,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내가 5살 때쯤 시장에서 찍었어. 사진 속 지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솜사탕을 들고 있었지요. 말순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그랬어. 그때는 행복했어. 말순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말순, 지은, 도윤, 그리고 남편. 모두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말순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직전 남편이 화를 냈던 것을, 말순이 달래야 했던 것을. 엄마, 이 사진은 안 좋은 기억이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요, 엄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은이 앨범을 덮었습니다. 말순은 딸을 봤습니다. 그래. 다 지나갔어. 다음 날 말순은 시장에 갔습니다. 혼자서 갔습니다. 지은은 가게를 봐야 했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가실 수 있어요? 괜찮아. 걱정 마. 말순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친숙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말순은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알아봤습니다. 말순 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말순은 웃었습니다. 사과를 샀습니다. 반찬 가게에도 들렀지요. 김치를 샀습니다. 옛날 분식집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치킨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40년을 보낸 자리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곳이었지요. 수고했어. 그동안.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옛날 단골 손님이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더 늙어 보였지요. 어머,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누구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말순을 자세히 봤지요. 아, 말순 씨. 오래간만이네요. 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시장에 왔다고 했습니다. 장을 보러요. 떡볶이 장사는 안 해요? 그만뒀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요. 그래요? 아쉽네. 맛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아쉬워했습니다. 말수는 웃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꼭 연락 주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말순도 손을 흔들었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아직 안 왔습니다. 말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에 물건들을 정리했지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말순의 몸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먹고 잘 쉬고 약을 챙겨 먹었기 때문이었지요. 지은도 밝아졌습니다. 가게 일도 잘 됐고 엄마와의 시간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부평 문화이거리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리 공연도 열리고 있었지요.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기 앉아요. 지은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따사로웠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응, 좋아. 말수는 웃었습니다. 지은도 웃었지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저렇게 보일까요? 뭐가? 행복하게요. 말수는 딸을 봤습니다. 지은도 엄마를 봤습니다. 그렇겠지. 우린 행복하니까.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은도 엄마 손을 꼭 쥐었지요. 지은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아니야. 말해야 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게 평생 미안했어. 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렸지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말순도 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래.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집으로 가는 길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사람일까?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까?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지요. 말순에게 지은이 그랬습니다. 도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너 생각. 저요? 응. 너랑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지은이 웃었습니다. 말순도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요리를 하고 말순은 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봤지요. 엄마, 피곤하시죠? 먼저 주무세요. 너도 자. 네, 조금 있다 잘게요. 말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방은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지요. 지은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지요. 지은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지요. 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준비했어. 제가 할 텐데.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었어. 말수는 웃었습니다. 지은도 웃었지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어디 갈까요? 어디든 좋아.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자. 그럼 공원 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그래, 좋아. 그날 두 사람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지요.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고통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다시 찾았으니까요. 딸을 찾았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버려진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지요. 엄마, 행복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함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봄을 맞았습니다. 함께